돈이 없어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나는 평생 이 질문에 답을 찾아왔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빈손으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그 빈손으로 세상을 바꾸고 어떤 사람은 평생 빈손을 탓한다. 차이는 단 하나다. 매일 반복하는 습관. 나는 새벽마다 서울거리를 걸으며 수많은 사람을 관찰했다.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며 하루를 준비했다. 어떤 사람은 담배 한 개비를 물고 하늘만 바라봤다. 모두 똑같이 힘들고 가난했지만 태도는 달랐다. 그 작은 차이가 몇 년 후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다. 가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막노동을 하던 시절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청년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지각했다. 형님,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나는 달랐다. 벽돌을 나르면서도 왜 이 순서로 샀는지 물었다. 이 구조는 어떻게 유지되는지 궁금해했다. 그 청년은 나를 비웃었다. 그런 거 알아서 뭐 합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죠. 몇 년 후 그는 여전히 일용직으로 남았다. 나는 공사를 맡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똑같이 땀을 흘렸지만 생각의 습관이 달랐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가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회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기회는 준비된 습관 속에서 태어난다. 나도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매일 일어나는 시간을 지켰다.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내 기회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정주영은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운이 아니라 반복된 습관이 만든 결과였다. 나는 새벽을 좋아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나는 움직였다. 그 고요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늘 같은 하루를 산다. 어제와 똑같은 불평, 똑같은 한숨, 똑같은 선택.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매일 자신에게 질문한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그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난은 나를 가르쳤다. 가난 속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익숙함이었다. 가난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익숙함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익숙한 고통 속에 머무는 걸 편안하게 느낀다. 하지만 변화는 불편함 속에서만 시작된다. 나는 불편함을 선택했다.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 직원들이 물었다. 회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실 겁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생이 끝나는 날은 없다. 다만 고생의 수준이 달라질 뿐이다. 부자는 고생을 피하지 않는다. 대신 고생의 방향을 선택한다. 가난한 사람은 고생을 두려워한다. 부자는 고생을 이용한다. 그것이 습관의 차이다. 사람들이 종종 물었다. 회장님,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부자는 매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매일 왜 안 되는가를 말한다. 그 단순한 말의 차이가 평생의 결과를 만든다. 생각의 방향이 습관을 만든다.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하루를 변명으로 시작한다. 하루를 한숨으로 끝낸다. 부자는 하루를 결심으로 시작한다. 하루를 감사로 끝낸다. 그 작은 반복이 쌓이면 한쪽은 자신을 갉아먹는다. 다른 한쪽은 자신을 세운다.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이면 거대한 전환점을 만든다.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을 지배한다. 가난은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의 문제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일할 때 불평하는 사람, 퇴근 후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스스로 가난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왜 가난한지 모른다. 가난이 너무 익숙해서 문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는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습관을 바꾼다. 환경은 통제할 수 없지만 습관은 통제할 수 있다.
습관이 바뀌면 환경도 바뀐다. 나에게 기적은 없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쌓은 하루하루가 있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기적이었다. 가난은 하룻밤에 오지 않는다. 작은 게으름이 쌓인 결과다. 작은 핑계가 쌓인 결과다. 작은 포기가 쌓인 결과다. 부도 하룻밤에 오지 않는다. 작은 결심이 매일 반복된 결과다. 작은 행동이 매일 반복된 결과다. 작은 성실이 매일 반복된 결과다. 인생은 결국 반복의 총합이다.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돈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사람, 기회를 잃고도 다시 잡은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절대 변명하지 않는 습관. 상황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다잡았다. 평생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바로 그 한마디가 인생을 묶는 족쇄다. 가난은 외부의 적이 아니다. 우리 안에 자리한 반복의 그림자다. 다행히 그 그림자는 스스로의 빛으로 지울 수 있다. 내가 빛이 되기로 결심했던 날, 내 인생은 바뀌었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첫 번째 진리다. 가난은 환경이 아니라 습관이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 중 첫 번째는 변명이다. 가난한 사람은 하루를 변명으로 시작한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대부분은 아침이 오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피곤하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나는 운이 나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가난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가난해지는 것이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 하루를 변명으로 시작하는 사람을 수없이 보았다. 그들이 어떻게 서서히 무너지는지도 똑똑히 보았다. 젊은 시절 나는 가난했다. 지늘게 집을 짓던 시절. 새벽마다 내 옆자리에는 늘 똑같은 청년이 있었다. 그는 내 또래였지만 늘 늦게 도착했다.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말했다. 형님, 어차피 일당은 똑같잖아요. 조금 늦는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그 한 시간의 차이가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몇 년 뒤 그 청년은 여전히 같은 일당으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시간을 쪼개고 배우고 준비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게 되었다. 그 차이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변명을 버릴 수 있는 용기의 차이였다. 젊은 시절부터 변명은 가난의 씨앗이라고 믿었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운이 나쁘다. 환경이 나쁘다. 이 모든 말은 사람을 멈추게 만든다.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시간이 없다면 만들면 된다. 돈이 없다면 배워서 벌면 된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확신이 강해졌다. 변명하는 사람은 미래를 잃는다. 책임지는 사람은 미래를 얻는다. 공장을 새로 짓던 시절 자재 공급이 늦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장 감독은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공급업체 탓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의 말이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순간 할 수 있는 것도 사라진다. 그날 밤 직접 공급업체를 찾아가 문제를 해결했다. 며칠 후 공사는 정상 궤도에 올랐다. 그때 깨달았다. 변명은 문제를 키운다. 책임은 길을 연다.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가난한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부자는 방법을 찾는다. 그 단순한 말이 인생의 방향을 가른다. 변명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결국 자신을 가두는 벽이 된다. 사람은 실패로 망하지 않는다. 변명으로 망한다. 실패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다. 변명은 시작조차 못하게 만든다. 사업을 하며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하지만 한 번도 운이 나빴다고 말한 적이 없다. 대신 내가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책임을 지는 순간 인간은 성장한다. 변명을 하는 순간 인간은 멈춘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불공평하고 냉정하다. 하지만 그 불공평 속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절대 변명하지 않는다. 성공은 선택이지만 변명도 선택이다. 둘은 동시에 가질 수 없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나는 되묻는다. 정말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가?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능하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야.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지만 그런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변명은 기회를 미루는 습관이기 때문이다.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을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내 탓이다라고 말했다.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변화를 일으킨다. 처음 현대건설을 세웠을 때 자금이 부족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한 적이 있었다.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나는 말했다. 회사를 세운 건 나야. 책임도 나에게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직원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들은 나를 믿었다. 책임은 신뢰를 만든다. 신뢰는 기회를 만든다. 변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안타까웠다. 그들은 머리가 나쁘지 않았다. 단지 용기가 부족했다. 변명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변명한다.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변명은 힘을 잃는다. 젊은 시절부터 두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 나는 두렵다. 하지만 그래도 하겠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움직였다. 하루를 변명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결심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를 안다. 변명으로 시작한 하루는 스스로에게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다. 결심으로 시작한 하루는 스스로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스스로의 변명과 싸워야 한다. 가난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든 변명에서 태어난다. 한 후배 사업가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저는 왜 계속 실패만 할까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자네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남 탓을 했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횟수만큼 자네는 미래를 잃은 거야. 변명은 하루를 갉아먹는다. 변명하는 하루가 쌓이면 평생이 된다. 평생을 걸고 그 진리를 배웠다. 가난은 상황이 아니다. 습관적인 생각이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피곤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한마디로 이미 하루를 잃는다. 대신 오늘도 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 그 한마디로 하루를 얻는다. 단 한 문장의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변명은 현실을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꿈을 죽이는 칼이다. 지금도 그때의 나를 떠올린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매일 새벽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주영, 변명하지 마라. 네가 만든 세상이니 내가 바꿔라. 그 말을 지키며 살았다. 결국 내 인생을 바꾼 것은 거창한 기회가 아니었다. 변명을 멈춘 하루였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가난한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었다. 그들은 매일 변명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다. 그들은 배우려 하지 않으면서 이미 다 안다고 착각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가난을 계속 배운다. 인생을 살며 이런 사람을 수없이 보았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건 필요 없어.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배우려 하지 않았고 배운 척했다. 그 태도 속에서 가난의 본질을 보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배움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다. 배우려는 마음을 잃어서 가난하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글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세상이 내게 책을 주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배운다. 현장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목수에게 배웠다. 기술자에게 배웠다. 심지어 경쟁자에게도 배웠다.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배우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묻지 않는다. 모르는 걸 숨긴다. 그 결과 그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배우는 사람을 좋아했다. 심지어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준비가 돼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나를 보고 말했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 늘 배우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배움을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 성장하지 않으면 가난이 다시 나를 잡아먹는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옛날엔 그랬어라며 과거에 산다. 부자는 내일은 어떻게 바뀔까를 묻는다. 그 차이가 인생의 거리를 만든다. 새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였다. 한 간부가 말했다. 회장님, 그건 우리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않나? 그는 당황했다. 하지만 나는 그 한마디로 회사를 움직였다. 결국 그 사업은 성공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 그때 느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배움이 시작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을 묶는 족쇄다. 젊은 시절 일본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다. 회의에서 기술적인 용어가 나왔는데 나는 그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물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내가 모른다는 사실에 놀란 눈치였다. 그때 일본의 한 기술자가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군요. 진짜 배움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 말은 내 평생의 교훈이 되었다. 사람은 자존심으로 살지 않는다. 배움으로 산다. 가난한 사람은 배우는 걸 창피하게 여긴다. 부자는 배우지 않는 걸 창피하게 여긴다. 그 차이가 세상을 가른다.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모른다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묻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것이다. 배우면 돈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평생을 비싸게 치른다. 젊었을 때 함께 일하던 한 친구가 있었다. 그는 똑똑했다. 계산도 빠르고 말도 잘했다. 하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그건 제가 이미 아는 겁니다. 처음엔 그 말이 자신감으로 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뒤처졌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도 그는 배우지 않았다. 그런 건 다 비슷비슷해요. 결국 그는 시대에 밀려났다. 그를 보며 확신했다. 배움을 멈춘 순간 인생은 멈춘다. 지금도 배움이란 단어를 가장 존중한다. 배움이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다듬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은 겸손해진다. 겸손한 사람은 성장한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진다. 교만한 사람은 무너진다. 수많은 사업가를 보며 깨달은 진리다. 한 젊은 직원이 나를 찾아와 물었다. 회장님, 성공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어떻게 배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는 이어 말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은 한계가 있다. 행동에서 배우는 지혜는 평생 간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그날부터 작은 일에도 배움을 찾기 시작했다. 몇 년 뒤 그는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배움은 언제나 사람을 살린다. 가난한 사람들은 배움보다 불평을 선택한다. 배워봤자 뭐 하나. 세상이 안 바뀌는데? 그 말 속에는 이미 포기가 숨어있다. 배움이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면 결과는 바뀐다. 늘 말했다. 배움은 인생의 핸들이다. 핸들을 놓는 순간 당신은 가난의 길로 굴러간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 그때마다 젊은 사람들에게 질문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대부분은 조용했다. 그들은 완벽한 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답보다 태도를 보았다. 회장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항상 기회를 주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배움의 출발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렇게 정의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 배우지 않으면서 남을 가르치려 한다. 그들은 늘 조언은 하지만 스스로는 변하지 않는다. 부자는 그 반대다. 그들은 늘 배우고 실천한다. 말보다 행동이 많다. 그들은 항상 배우는 자의 자리에 앉아있다. 평생 그 자세를 지키려 했다.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젊다고 배우는 것도 아니다. 늙었다고 그만두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숨을 쉬는 한 배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인생은 녹슬기 시작한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책을 읽었다. 새로운 산업을 배우려 했다. 세상은 그때도 회장님 이제 그만 쉬시죠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대답했다. 쉬는 순간 나는 가난해진다. 가난은 무지에서 오지 않는다. 자만에서 온다. 배우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난이다. 배움은 지식을 넘어서 삶을 바꾸는 힘이다. 가난한 사람은 지식이 없다고 말한다. 사실은 겸손이 없다. 겸손이 없는 사람은 절대 배우지 못한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배움을 놓지 않았다. 그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났다. 배움은 단지 부를 얻는 수단이 아니다. 인간을 성장시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가난한 사람의 두 번째 행동이자 또 하나의 덫이었다. 그들은 배우지 않으면서 이미 다 안다고 믿는다. 그 다음 행동에서 더 깊은 가난의 뿌리를 보았다. 그들은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감정으로 돈을 흘려보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감정으로 다룬다. 평생 돈을 다루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 대신 돈을 이해하려 했다. 일찍부터 깨달았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감정으로 다룬다. 부자는 돈을 원리로 다룬다. 돈은 감정의 장난감이 아니라 이성의 도구다. 감정에 앞서면 돈은 사라진다. 원칙에 앞서면 돈은 쌓인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몸으로 배웠다. 젊은 시절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부모님께 드렸다. 그건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하지만 남는 돈이 있을 때마다 단 한 번도 술이나 유흥에 쓰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돈을 감정의 해소로 쓰는 순간 그 돈은 나를 떠난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기분을 위해 쓴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돈을 미래를 위해 썼다. 오늘의 즐거움보다 내일의 가능성을 택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막노동 시절 하루 품삯을 받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같이 일하던 청년들은 모두 포장마차로 향했다. 형님 오늘 힘들었잖아요. 한잔합시다. 그들은 웃으며 나를 불렀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돈으로 내일 일을 시작할 도구를 살 거야. 그들은 나를 인색하다고 비웃었다. 몇 년 후 나는 그 도구로 내 가게를 열었다. 그들은 여전히 술집에서 내 일을 탓하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감정으로 흘려보낸다. 부자는 돈을 의지로 묶는다. 돈을 다루는 법은 곧 자기 마음을 다루는 법이다. 감정이 불안한 사람은 돈도 불안하다.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은 재산도 흔들린다. 평생 이 원리를 믿었다.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위기와 유혹을 만났다. 특히 처음으로 큰 돈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들떴다. 그 돈으로 더 큰 사업을 벌이고 싶었다.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었다. 하지만 멈췄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돈은 감정의 결과인가? 계산의 결과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내 판단을 지켜주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쓸 때마다 기분을 기준으로 삼는다. 오늘은 나를 위해 써야지.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들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 미래를 판다. 부자는 냉정하다. 감정이 아니라 결과를 기준으로 돈을 쓴다. 사업 초기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은 사람처럼 대하라. 감정적으로 대하면 떠난다. 존중하면 따라온다. 돈을 존중한다는 건 아끼는 것이 아니다. 의미 있게 쓰는 것이다. 직원 중 한 명이 말했다. 회장님 요즘 고생하셨잖아요. 좋은 차 하나 사시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그 차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의아해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말했다. 돈을 쓰는 건 능력의 표시가 아니라 책임의 표시다.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써버리면 언젠가 쓸 권리마저 잃게 된다. 결국 그는 몇 년 뒤 이해했다. 그는 젊은 시절 번 돈을 다 써버렸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돈은 칼이다. 쓰는 법을 모르면 자신을 다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감정으로 휘두른다. 부자는 원칙으로 다룬다. 그 차이는 작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이다. 돈은 냉정한 도구다.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그 도구는 주인을 공격한다. 그래서 항상 계산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 않게, 욕심보다 목적이 앞서게. 그 습관 하나가 회사를 지켜주었다. IMF 위기 때를 잊지 못한다. 모든 기업이 무너지고 은행이 문을 닫던 시절이었다. 많은 사업가들이 감정적인 판단을 했다. 공포에 휩쓸려 자산을 헐값에 팔았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침착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계산했다. 그때 내 곁에 있던 한 간부가 물었다. 회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십니까? 나는 말했다. 감정으로 사업을 하면 망한다. 이성으로 계산하면 기회가 보인다. 실제로 그때 내가 투자한 일부 사업은 이후 현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반이 되었다.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감정의 피로를 푸는 약이 아니다. 당신의 미래를 지탱하는 뼈다. 돈을 쓸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라. 이 돈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가? 약하게 만드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꾼다.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니다. 당신의 선택의 기록이다. 가난할 때도 돈을 존중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소중히 여겼다. 그 안에는 내 노동과 시간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쉽게 흘려보낸다. 마치 그 돈이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돈을 쉽게 흘려보내는 사람은 결국 인생도 흘려보낸다. 돈을 존중하는 사람은 인생을 존중한다. 가난한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돈은 나쁜 거야.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해. 하지만 나는 다르게 말한다. 돈은 나쁘지 않다.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낼 뿐이다. 돈이 당신을 지배하면 탐욕이 된다. 당신이 돈을 지배하면 기회가 된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다. 해외 출장 중 비행기에서 한 사업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돈이 너무 많으면 인생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돈이 많아서 복잡해지는 게 아니다. 마음이 약해서 복잡해지는 거야. 돈은 마음의 크기만큼 다룰 수 있다. 감정이 약한 사람은 돈에 휘둘린다. 원칙이 강한 사람은 돈을 다스린다. 평생 돈을 벌었지만 한 번도 돈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돈은 나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수단이었다. 돈을 통해 사람을 키웠다. 회사를 세웠다. 나라를 움직였다. 하지만 돈이 나를 움직이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이 나의 원칙이었다. 돈을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돈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돈은 결국 인간의 감정을 시험하는 거울이다. 화가 나면 낭비하게 된다. 두려우면 움츠러든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오늘의 기분으로 결정한다. 부자는 돈을 내일의 방향으로 결정한다. 그 차이가 운명을 나눈다.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했다. 돈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늘 냉정했다. 심지어 성공의 순간에도 들뜨지 않았다. 실패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원칙은 영원하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세 번째 진리이자 가난한 사람의 세 번째 행동이었다. 그들은 돈을 감정으로 다룬다. 그 다음 패턴에서 또 다른 진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돈보다 더 귀한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냈다. 네 번째 행동, 시간을 대가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평생 시간과 싸워왔다. 하지만 시간이 내 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시간을 가장 강력한 친구로 삼았다. 젊은 시절 깨달은 진리는 단순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낸다. 부자는 시간을 모은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에는 집착하면서 시간에는 무관심하다. 그 아이러니를 볼 때마다 생각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잃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 젊은 시절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달기 울기 전 하늘이 아직 어두운 시간이었다. 남들은 자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일터에 나섰다. 그 시간의 차이가 내 인생을 갈랐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말했다.
조금만 더 자자. 어차피 오늘도 똑같은 하루야. 하지만 나는 그 1시간, 2시간의 차이가 미래의 10년, 20년을 바꾼다는 걸 믿었다. 시간은 가장 공평한 자산이다. 하지만 가장 불공평하게 사용된다. 돈이 없을 때조차 시간을 투자했다.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었다. 돈이 없어도 준비할 수 있었다. 내게 주어진 건 하루 24시간뿐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돈처럼 사용했다. 그 시간으로 지식을 샀다. 인맥을 쌓았다. 신뢰를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아무 대가 없이 흘려보냈다. 나중에 하지. 내일부터 시작하지. 그렇게 말하며 그들의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공장 신입 직원 중 한 명이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매일 이른 시간에 나오세요? 회장님은 이미 성공하셨잖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성공했다고 해서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건 아니야. 시간을 존중해야 성공이 계속된다. 그 말의 의미를 그는 나중에 이해했다.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순간 성공은 바로 무너진다.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도 관리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시간과 돈은 본질적으로 같은 자산이다. 둘 다 한정된 자원이다. 어디에 쓰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고 불평한다. 사실은 시간을 잃고 있는 것이다. 하루 2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1년에 730시간을 잃는다. 그것은 30일이 넘는 시간이다. 그 한 달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 변화도 만들지 못했다. 하지만 부자는 그 시간 동안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젊은 시절부터 빈 시간이라는 개념을 믿지 않았다.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생각했다. 계획했다. 배우고 있었다. 심지어 밥을 먹는 시간에도 머릿속에서 다음 단계를 그렸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말했다. 정주영은 쉴 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쉼의 의미가 달랐다. 나에게 쉼은 멈춤이 아니라 정비였다. 차도 달리기 위해선 기름을 넣고 방향을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짜 쉼이다. 가난한 사람은 멈추기 위해 쉰다. 그 차이가 미래를 갈랐다. 해외 출장 중에 큰 계약이 무산된 적이 있었다. 직원들은 낙심했고 분위기는 무거웠다. 그날 밤 모두를 불러 모았다. 오늘 하루는 실패했지만 오늘 밤을 버리지 마라. 오늘의 시간 속에 내일의 해답이 있다. 그 말에 모두 놀랐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결국 그 시간은 자산이 된다. 실제로 그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 다음 계약을 성사시켰다. 시간은 그렇게 보이지 않게 보답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았다. 그들은 시간을 남의 것처럼 쓴다. 지각을 한다. 약속을 어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한다.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하지만 후회는 시간을 되돌리지 못한다. 부자는 반대로 산다. 그들은 시간을 내 것처럼 쓴다. 그들에게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계획한다. 측정한다. 기록한다. 일기장에 매일 내 시간을 썼다. 어디에 썼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숫자처럼 관리했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시간은 당신이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첫 번째 재산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려 한다. 하지만 돈은 결국 시간의 부산물이다. 시간을 아끼면 돈은 따라온다. 시간을 낭비하면 돈도 떠난다. 그래서 시간을 쓸 때마다 이렇게 물었다. 이 1시간이 내 삶을 앞으로 밀어주는가? 뒤로 끌어내리는가? 그 질문이 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젊은 사원이 내게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하루가 너무 짧아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자네는 하루에 몇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나?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2~3시간쯤이요? 나는 말했다. 그럼 자네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잃고 있는 거야. 그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도 그 청년을 떠올린다. 그는 결국 몇 년 뒤 회사를 떠났다. 큰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다른 한 청년은 매일 1시간을 아껴 공부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임원이 되었다.
그들의 차이는 재능도 학벌도 아니었다. 단지 시간을 대하는 태도였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흐르는 강물로 본다. 부자는 시간을 채워야 할 그릇으로 본다. 강물은 흘러가면 끝이다. 그릇은 채워놓으면 언제든 쓸 수 있다. 당신의 하루는 강물인가? 그릇인가? 당신이 시간을 채우는 순간 인생은 변한다. 나이 들어서도 새벽에 일어났다. 이유는 단순했다. 내가 시간을 다스리지 않으면 시간이 나를 삼킨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흘렀다. 하지만 그 속도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시간은 두려워하는 자에겐 적이다. 준비된 자에겐 친구다. 가난한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다. 시간은 약이 아니라 도구다. 제대로 쓰면 약이 된다. 버리면 독이 된다.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은 통장 속의 돈이 아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하루다. 그 하루를 헛되이 보내면 결국 인생의 통장도 비어간다. 하지만 매일 단 1시간이라도 자신을 위해 투자하면 인생의 이자는 반드시 붙는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내 인생은 멈추지 않았다. 하루를 기회로 보고 시간을 투자로 봤다. 그렇게 시간을 다스렸기에 가난을 다스릴 수 있었다. 시간은 부자의 숨결이다. 시간을 허비하는 순간 부는 멀어진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네 번째 원칙이자 가난한 사람의 네 번째 행동이었다. 그들은 시간을 대가 없이 흘려보낸다. 그 다음 행동에서 인생을 결정짓는 마지막 차이를 보았다. 그들은 두려움 앞에서 멈췄다. 나는 그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두려움을 넘어선 자만이 가난을 이긴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잃은 순간을 기억한다. 그들은 실패해서 사라진 게 아니었다. 도전하기 전에 멈췄기 때문에 사라졌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돈이 아니다.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 가난한 사람은 두려움을 피하려 한다. 부자는 두려움을 통과한다. 평생 그 단순한 진리를 믿고 살았다. 처음 현대를 세웠을 때 모든 것이 두려웠다. 돈도 없고 경험도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말렸다. 주영아, 그건 너무 위험해. 안정된 일이나 해라.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물었다. 안전한 길을 가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답을 알고 있었다. 안전은 편안함을 주지만 기회는 주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함을 품고 나아갔다. 그 두려움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해외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려고 했을 때였다. 그 사업은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 정부도 은행도 언론도 모두 반대했다. 현대가 감당하기엔 너무 크다. 망하면 나라까지 휘청일 것이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가능성을 보았다. 두려움은 현실을 보게 한다. 신념은 미래를 보게 한다. 그 믿음을 선택했다.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망하면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하면 세상이 한국을 다시 본다. 그때 모두 조용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두려움은 나누면 커진다. 용기는 나누면 강해진다. 그 말에 직원들의 눈빛이 변했다. 결국 우리는 그 사업을 해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두려움보다 신념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에게 자주 말한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그 본능에 지배당할지 다스릴지는 선택이다. 가난한 사람은 두려움을 이유로 멈춘다. 부자는 두려움을 이유로 준비한다.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가난한 사람은 포기한다. 부자는 계획을 세운다. 그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젊은 시절 한번 큰 실패를 했다. 모든 돈을 잃고 거래처까지 끊겼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나는 웃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두려움을 외면하면 그 자리에 절망이 자란다. 두려움을 겨누면 그 자리에 용기가 자란다. 그 용기를 붙잡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직원 중 한 명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도전이 무섭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실패는 너를 죽이지 않는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는 건 너를 서서히 죽인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이어 말했다. 사람은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걷는 법을 모른다. 그날 이후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했다. 몇 년 후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인생에서 두려움을 피하려고 도망친 적이 없다. 오히려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두려움 속에 기회의 씨앗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절대 안전한 길에 기회를 놓지 않는다. 기회는 언제나 위험 옆에 있다. 그러니 두려움을 피하면 기회도 함께 잃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진짜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실패는 결과이지만 도전하지 않음은 상태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한 번도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갔기 때문이다. 끝까지 가면 실패도 경험이 된다. 중간에 멈추면 그건 후회가 된다. 가난했던 시절의 내 모습을 자주 떠올린다. 그때 나는 세상이 두려웠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 자신이었다. 그 공포가 나를 움직였다. 밤새 고민했다. 내일이 두렵다고 오늘을 버릴 순 없다. 그 말이 내 삶의 좌우명이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대답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았다. 대신 이용했다. 두려움은 나에게 경계를 가르쳤다. 신중함을 가르쳤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무모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을 인정했기에 더 철저해질 수 있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건 약함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신호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강해진다. 부자는 두려움을 어필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관리한다. 가난한 사람은 두려움을 감춘다. 부자는 두려움을 드러내고 대비한다. 늘 내 두려움을 기록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 기록이 나를 지켜줬다. IMF 때 모든 사업가들이 공포에 휩싸였다. 시장은 붕괴했고 은행은 무너졌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을 관리하면 위기가 된다. 두려움을 방치하면 파멸이 된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위기를 새로운 시장으로 가는 문으로 봤다. 그 시기에 새로운 산업,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비했다. 남들이 움츠릴 때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 한 걸음이 현대를 다시 세웠다. 지금도 기억한다. 그때 내 곁에 있던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실패하면 어쩌죠? 대답했다. 그럼 또 하면 되지.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거야. 중요한 건 넘어지는 횟수가 아니라 일어서는 의지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삼지 마라. 세상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에게만 길을 내준다. 가난한 사람은 두려움을 벽으로 본다. 부자는 두려움을 문으로 본다. 벽은 당신을 막는다. 문은 당신이 여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도전이 두렵다는 건 아직 당신 안에 꿈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꿈이 없다면 두려움도 없다. 두려움은 당신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신호다. 그러니 두려움을 미워하지 말고 그것을 에너지로 바꿔라.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은 두려움과 함께였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만들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도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두려움은 장애물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5번째 진리이자 가난한 사람의 5번째 행동이었다. 그들은 두려움 앞에서 멈춘다. 그 다음 진실을 보았다. 가난을 이기는 사람은 단순히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었다. 가난을 이기는 사고의 전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 가난을 만드는 건 환경이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가난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가난하게 산다. 부자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된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다. 가난은 결핍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 습관은 사고방식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을 의심했다. 이 생각이 나를 앞으로 밀고 있는가? 아니면 뒤로 끌어내리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한다. 그들은 현실을 사실로 믿는다. 하지만 부자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배경이 없다. 나는 운이 나쁘다. 하지만 부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믿는다. 내 안에는 가능성이 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 차이가 인생을 가른다고 생각한다. 젊은 시절 시멘트 한 포대도 살 돈이 없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이미 수백 채의 건물을 지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돈도 없는데 무슨 회사를 세운다는 거냐? 하지만 웃으며 말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세워졌다. 현실보다 생각이 먼저였다.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그렇게 인생을 바꿨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는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습니까? 대답한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다. 단지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 가난한 사람들은 현실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인간의 사고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다. 직원들과의 회의 중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부장이 말했다. 회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돈도 없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조용히 말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진짜 불가능이 된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믿으면 방법은 반드시 생긴다. 그리고 물었다. 우리가 가진 게 뭐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의지와 사람입니다.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전부야. 돈보다 강한 두 가지지. 그 프로젝트는 기적처럼 성공했다. 가난을 이기는 사고는 단순히 낙관적인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마음이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을 탓한다. 부자는 자신을 돌아본다.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의 결과는 내 생각의 결과일까? 불평 대신 대안을 찾았다. 그래서 실패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불평은 문제를 키운다. 사고의 전환은 길을 연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생각을 바꾸면 돈의 흐름이 바뀐다. 돈은 결국 사람의 사고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흐른다. 부자는 어떻게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왜 벌 수 없는가를 생각한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고방식이 다르면 결과는 정반대가 된다. 예를 들어 위기를 만난 부자는 이건 기회다라고 말한다. 가난한 사람은 이건 재앙이다라고 말한다. 세상은 결국 자기 말대로 된다. IMF 위기 때도 같은 생각을 했다. 모든 기업이 주저앉고 사람들은 절망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정리의 기회로 봤다. 그때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산업에 투자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답했다. 폭풍 속에 멈추면 부서진다. 방향을 바꾸면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사고의 전환이었다. 가난을 이기는 사고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문제보다 해답에 집중하는 것. 다른 하나는 두려움보다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다. 매번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나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든다. 문제를 피하면 인생은 작아진다. 문제를 해결하면 인생은 커진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보며 절망한다. 부자는 문제를 통해 배운다. 경영 초기에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다. 현실은 바꿀 수 있다. 그 믿음 하나가 회사를 세우고 나라를 움직였다. 세상은 나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믿었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환상이라는 것을. 그래서 항상 직원들에게 말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라. 생각이 방향을 바꾸면 인생도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끝으로 본다. 하지만 부자는 실패를 단계로 본다. 이 차이가 사고의 깊이다. 수없이 실패했지만 한 번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배웠다고 생각했다. 그 사고방식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는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실패는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젊은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평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나요? 대답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생각이 멈추는 거였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겁낸다. 부자는 멈추는 걸 겁낸다. 세상이 바뀌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시 일어난다. 평생 생각의 유연성을 지키려 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웠다. 익숙한 방식에 안주하지 않았다. 사고가 멈추는 순간 인간은 늙기 때문이다. 70이 넘어도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사람들이 말했다. 회장님, 이제 그런 건 젊은 사람들 목 아닙니까? 웃으며 대답했다. 가난은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멈추는 데서 시작된다. 가난을 이기는 사고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다. 세상이 당신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태도? 그것이 가난을 이기는 첫걸음이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강하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가? 불평인가? 아니면 도전인가? 당신의 사고가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가난한 생각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부자의 생각을 품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절반은 그 길에 올라선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사고의 힘을 믿었다. 가난을 이긴 것도, 회사를 세운 것도,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움직인 것도 모두 생각의 전환에서 시작되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6번째 진리이자 가난한 사람의 6번째 행동이었다. 그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생의 결론을 보았다. 가난과 부를 가르는 진짜 힘은 돈도 시간도 기회도 아닌 신념이었다. 부자를 지탱하는 최후의 힘, 신념.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모든 것은 사라져도 신념은 남는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은 바람처럼 흩어진다. 하지만 내가 지켜온 신념은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다. 그것을 보며 확신했다. 부를 만드는 힘도 가난을 이기는 힘도 결국 신념에서 비롯된다. 신념이란 단순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세운 원칙을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이다. 세상이 흔들려도 그 원칙만큼은 꺾이지 않는 의지다. 젊은 시절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졌다.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건 주변의 도움도 돈도 아니었다. 오직 얘 안의 목소리였다. 정주영, 너는 할 수 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때 나는 나를 믿었다. 그게 신념의 시작이었다. 신념은 세상이 믿어줄 때 생기는 게 아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자신이 자신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 중동 건설 현장에서 수백 명의 근로자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했다. 온도가 50도를 넘었고 모래 폭풍이 불었다. 모두 포기했다. 현장 소장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 불가능합니다.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곳에서 포기하면 우리는 영원히 불가능한 사람들로 남을 것이다. 직접 헬멧을 쓰고 현장에 나갔다. 그들의 앞에 서서 삽을 들었다. 자, 누가 나보다 먼저 포기할 건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우리는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신념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전염된다. 평생 신념을 가르쳤다. 하지만 신념을 강요한 적은 없었다.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신념이란 세상이 내게 안 된다고 말할 때 내 마음이 된다고 외치는 힘이다. 그것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린다.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변한다. 하지만 신념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신념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IMF, 전쟁, 정치적 압박,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내 신념을 놓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말했다. 정주영은 강한 사람이다. 하지만 강하지 않았다. 단지 신념이 나를 대신 버텨뒀을 뿐이다. 가난했던 시절에 나를 자주 떠올린다. 그때는 세상이 나를 무시했고 모든 문이 닫혀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문만은 열려 있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다. 나는 나를 알고 있다. 그 한마디가 평생을 버티게 했다. 신념이란 세상이 닫을 수 없는 나만의 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신념 대신 불평을 택한다. 나는 운이 없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이미 패배가 들어있다. 부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세상이 나를 막아도 나는 멈추지 않겠다. 그 마음이 신념이다. 신념은 상황이 아니라 결심의 문제다. 가진 게 없어도 결심이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결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가난하다. 젊은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세상은 내 능력보다 내 신념을 시험한다. 능력은 상황이 만든다. 신념은 스스로 만든다. 그래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 IMF가 와도 다시 일어난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한다. 수없이 무너졌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신념이다.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까?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신념이 나를 버티게 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 하지만 신념이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다. 그 말은 내 진심이었다. 인간은 희망 없이 살 수 없다. 신념은 희망의 근원이다. 나이 들어서도 신념을 잃지 않으려 했었다. 나에게 신념은 단순한 사업 철학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였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힘, 넘어져도 다시 걷게 하는 힘, 그것이 신념이었다. 세상이 아무리 냉정해도 신념이 있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가난을 이기는 힘도 신념이다. 신념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일어설 수 있다. 신념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무너진다. 수많은 부자들이 신념 없이 무너지는 걸 보았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신념 하나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보았다. 그래서 확신했다. 부자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신념으로 만들어진다.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내 신념은 무엇이냐? 대답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 신념이었다. 세상이 나를 시험할 때마다 그 말을 되뇌었다. 끝까지 간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갔다. 신념은 말로 세워지지 않는다. 신념은 하루하루 행동으로 쌓인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그렇게 쌓인 시간 속에 신념이 만들어진다. 신념이란 믿음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결과물이다. 젊은 사원이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대답했다. 자신감은 신념의 부산물이다. 자신감이 없다는 건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물었다.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웃으며 말했다. 매일 약속을 지켜라. 내가 내 자신과 한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신념은 잘한다. 신념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작은 약속의 반복이다. 내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그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상이 아무리 막아도 다시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 신념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세상은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념은 당신이 스스로 만드는 기회다. 누구도 대신 세워줄 수 없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이 신념의 힘이다. 가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념이다. 세상이 흔들릴 때 신념은 당신의 중심을 잡아준다. 돈이 사라질 때 신념은 당신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준다. 실패 속에서도 신념은 당신의 가슴에 속삭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신념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리고 지금 확신한다. 진짜 부자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돈은 쌓일 수도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신념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오늘 당신의 신념은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당신은 이미 가난을 이긴 사람이다. 세상이 당신을 흔들 수 있어도 당신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마지막 원칙이자 인생의 결론이었다. 불을 세우려면 노력하라. 하지만 불을 지키려면 신념을 지켜라. 신념이 있는 자는 넘어져도 일어난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싶다. 포기하지 마라. 신념은 언제나 당신의 편이다.